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첫 공판 때는 차에 타고 있는 이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은 언론사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일부 허가했어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또다시 허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진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됩니다.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안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도 직속 상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호소형 계엄 주장을 여전히 붙든 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까지 들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첫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쥐고 직접 발언한 시간은 약 93분. 검찰 신문 도중 끼어들었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영남에서 김동연 후보를 제쳤지만 합산 득표율에선 김동연 후보가 여전히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압승했습니다.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충청권까지 합산하면 누적 득표율을 89.56%까지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영남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충청권에서 4.3%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5.9%로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영남 지역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 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고향 충청에서 2위를 기록했던 김동연 후보는 이번에는 3등에 그쳤지만 합산 득표율은 여전히 김경수 후보에게 근소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임모와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겠다고 공언했고 김동연 후보는 노무현의 부채를 계승해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 못다 이룬 꿈, 복지국가의 꿈, 국가 균형 발전의 꿈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 지역을 겨냥해 북극 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주말 이틀간 호남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을 진행합니다.
지역별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한 후보가 50% 득표를 넘기면 곧바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4명이 한 조인 비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후보가 맞붙어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았던 비조 토론회. 한동훈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당시 계엄 반대에 앞장선 한 후보는 후보 한 명 한 명을 겨냥해 사실상 계엄 옹호라며 날을 세웠는데 타 후보들은 오히려 한 후보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나경원 후보는 지금의 상황들이 한 후보 탓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된 셈인데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날선 공방과 달리 트럼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를 두고는 저마다 차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엉터리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결국 추진하려고 할 때 제가 2번이나 막았습니다. 외교력은 결국은 경험과 네트워크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우리에겐 반도체와 원전 등 협상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받아내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유인하자는 자신만의 해법도 나왔습니다.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전쟁을 끝내면 푸틴을 데려오도록 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경주 빅딜을 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말 사이 8명 후보의 경선 토론회를 마무리 지은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필리핀의 한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안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시의 한 도로. 사람 2명이 탄 오토바이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한국인 남성들 옆에 천천히 멈춰섭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강도는 갑자기 가방을 빼앗더니 저항하는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쯤 앙헬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2인조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남성 1명이 소매치기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다음 달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치안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변압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7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